오늘 맨해튼 UN 플라자 앞에서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가 준비한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소상인 합동 엑스포는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플로싱 커먼스 프로젝트 착공 시기가 오는 10월 중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약 3,100만 명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시모토 토루 일본 오사카 시장의 연이은 망언에 뉴욕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 정치인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해튼 UN 플라자 앞에서는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하시모토 시장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과 협박을 당해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10여일 전에는 위안부 제도가 당시 상황상 필요했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뉴욕 UN 플라자 앞에서는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가 미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며 즉각 망언을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stand united to tell him that rape is wrong. Any kind of sexual slavery is wrong. It doesn't matter what decade, what time. It is absolutely wrong and we're not going to accept it.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됐던 20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We are here to let Japan know that we are not going to allow them to rewrite history. And we are calling on Mayor Hashimoto to apologize for his remarks, his insensitive and inflammatory remarks. 한인사회 단체장들도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랑킴 의원은 지난 21일 니시다 주 UN 일본 대사에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인사회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면담 요청 서한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 뉴욕 일본 영사관에서 랑킴 의원과 한인사회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요청해와 조만간 일본 영사관 측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가 준비한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초청돼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만든 스승의 날 행사가 올해로 22번째를 맞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뉴욕시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스승의 날 행사가 미 동부에서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권도, 한국어, 사물놀이를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공립학교에다 소개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접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기 뉴욕시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장소에 협조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가 자리 잡기까지는 뉴욕시 교육국의 든든한 뒷받침도 한몫했습니다. I have the privilege of working in many different communities and this is the only community that does something like this. So we're very proud to be able to support this event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은 꽃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스승의 날을 이렇게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그것도 올해 22번째 개최를 하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로 한국의 음식들이 소개되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전통 북 공연이 끝난 후에는 타민족 교사들이 한국 전통 북을 배우고 학생들과 북 장단을 함께 맞춰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ntertainment is wonderful. We saw a beautiful PowerPoint on food of Korea, and we also saw, some taekwondo, and we have lots coming ahead.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한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처럼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미국 사회에서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한 입을 모았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주최 소상인 합동 엑스포가 어제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시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소상인들이 만나 정보를 제공받는 유익한 자리였지만 소수의 한인들만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주요 정부기관과 민간 법률기관 등이 참여해 소상인들이 지켜야 할 위생과 노동법 위반 규정, 단속 행위 등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소상인 합동 엑스포. 올해는 뉴욕시 보건국, 소비자 보호국, 스몰 비즈니스 지원부 등 총 6개 관련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보건국의 코리 윌리엄스 담당자는 최근 뉴욕시에 급증하고 있는 이동식 푸드트럭의 경우 최근에 규제가 많이 변경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국 웹사이트에 비디오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한인들이 스몰 비즈니스 창업 시 시에서 직원들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소비자 보호국은 티켓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국이 제공하는 인스펙션 체크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2회를 맞은 소상인 합동 엑스포엔 당초 참여키로 한 12개 뉴욕시 관련 부서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곳만이 참석하고 한인 소상인들의 참여도 저조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은데요.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는 약 3천만 명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의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3,10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근거리 또는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어제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늘부터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미 전국에서 총 3,120만 명이 집으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3,480만 명에 비해 0.9%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여행객은 지난 2005년에 가장 많은 3,730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여행자들 중 230만여 명은 항공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래블러시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뉴욕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메모리얼 연휴 기간 뉴욕과 뉴저지 일대 대대적인 음주 운전 단속이 시행되는데요. 술자리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차를 놓고 가시고 대중교통 이용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 역시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해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도 이번 메모리얼 연휴 시즌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차량 특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착공 시기가 드디어 오는 10월 중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사 중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단계적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개발사인 TDC 그룹은 어제 올여름 뉴욕시 경제개발국으로부터 공영 주차장 부지 21만 1천 스퀘어피트를 $2천만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공사는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2015년 말까지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7월 31일까지 13층 높이의 건물을 완공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는 17층 높이의 건물을 건설하고 2017년 9월 30일까지 6층짜리 건물 완공, 2018년 3월에는 1.5에이커 규모의 분수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공사는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17층 높이 건물 2개 등 450여 채 규모의 콘도와 15만 스퀘어피트 상용 빌딩, 15,000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추가로 지어집니다. 만약 TDC 그룹이 이 같은 공사 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부지가 뉴욕시로 귀속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TDC 그룹은 1000여 대 주차 공간을 남겨둔 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뉴욕시 경제개발국은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역 상인들의 손실 방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225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선량한 시민을 돕는 목적의 불신 검문이 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인종차별적이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불신 검문이 플러싱 지역에서만 지난해 10,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는 지난해 9,682건의 불신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뉴욕 시민자유연맹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플러싱 주민 100명 중 4명꼴로 경찰에 불신 검문을 당한 것이며 76개 뉴욕시 경찰서 가운데에서는 19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인구에 비해서는 3.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베이사이드의 111 경찰서에서는 인구 대비 3.2%인 3,752건의 불신 검문이 실시됐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은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확인됐는데 주민의 18.9%가 흑인과 히스패닉인 백구경찰서 관내에서 이들이 불신 검문을 당한 경우는 6,193건으로 전체 82.7%를 기록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12.1%인 111 경찰서에서도 검문의 55.2%가 이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검문 후 몸수색으로 연결된 비율은 109 경찰서가 62.2%, 111 경찰서가 5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검문 과정에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한 경우는 109 경찰서가 2,313건으로 건수에서는 9위, 비율에서는 17위를 기록한 반면 111 경찰서는 124건으로 건수에서 74위, 비율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